자,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일단 요 개념부터 얘기할게요. 모노컬처라는 이러한 개념인데요. 얘가 단일 경작이에요. 단일 경작 또는 단일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일 경작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자연 상태에서의 풀밭을 보면 식물의 종류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지, 그렇지? 한 동네에 한 식물만 사는 게 아니라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풀도 잡초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인工적인 밭이나 논을 보면 거기에는 식물의 종류가 몇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만 있죠. 논에는 벼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밀밭에는 밀만 있고요. 옥수수밭에는 옥수수만 있는 거야. 그런 게 바로 단일 경작이에요. 한 가지 식물만을 경작하는 거죠. 그게 더 당연히 효과가 있고 효율성, 생산량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거든요. 가볼게요. 토양은 토양인데 밭에 있는 토양은 일단 표현이 is forced to force라는 단어가 강요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농장에 있는 밭의 토양은 어쩔 수 없이 강요되어지는 거야. 근데 뭐하도록 아주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강요되어져. 근데 뭘 위해서 완벽하냐면 단일 재배 또는 단일 경작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쌀을 키우는 벼를 키우는 논은 뭘 위해서 완벽해야 돼요? 쌀을 위해서. 옥수수밭은 옥수수를 위해서 완벽해야겠죠. 그죠? 옥수수 키우는데 쌀의 완벽한 경작지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농장의 밭의 토양은 단일 경작의 성장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 되어져야 해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가 밑줄만 친 게 직역하면 뭐뭐 하도록 강요되어지잖아.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도록 강요되어지죠. 결국 뭘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다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세요. has to. 결국 얘네들은 이러한 하나의 작물을 경작하는 그러한 성장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 되어줘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지 더 이제 수확량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완벽한 환경이라는 건, 이런 완벽한 perfect environment, 완벽한 환경이라는 건 달성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함으로써 by에서 한번 끊고요. by adding 추가함으로써. 근데 뭘 추가하냐면 영양분을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서 fertilize이라는 게 비옥하는 뜻인데요. fertilize 하면 비옥하게 하는 거라서 비료라는 뜻이죠. 비료의 형태로서 영양분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단어가 이런 단어도 뭐 어려운 단어는 하지만 자주 나온 단어니까 irrigation이라는 게 관계라는 뜻이에요. 관계가 뭔데? 그치, 물을 대는 거, 물을 공급하는 걸 관계라고 해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관계사업 또는 관계장비가 필요하죠.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라는 방법에 의한 물, 이런 것들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완벽한 환경이 달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가 또 봐야 되는 건 여기에서의 요 and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무엇과 무엇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환경이 달성되어지는 거예요? 영양분과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뉴트리언트를 갖다가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영양분의 추가는 비료의 형태로서 추가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도 추가되어지는데 물은 무엇에 의해서? 이 관계라는 방식에 의해서 물이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아, 구조가 딱 이런 거네. by adding인데 adding A and B를 추가함으로써 이런 완벽한 환경이 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during the l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 이런 기술자와 농작물과 관련된 작물 과학자들, 농작물을 연구하고 개량하고 그러한 사람들, 그런 과학자들이 도와왔어요. 누구를? 농부들을 도와왔어요. 근데 농부가 뭐하도록? 훨씬 더 효율적이 되도록 도와온 거야. 근데 뭐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면 supply라는 단어는 뭔 뜻이에요? 공급하다. 뭘 공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 되도록 만들어 도와주었냐면 exactly the right amount of both, 그 두 가지의 올바른 적절한 양, 정확하게 올바른 양을 공급하는 데에 농부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도록 도와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기할게. 이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주어고요. have helped가 동사인데요. 누구를 도왔어요? 농부들을 도왔어요.
네. 근데 농부가 뭐하도록 훨씬 더 효율적이 되도록 도왔죠. 이것도 우리가 중간 때 얘기했지만 help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아니면 뭐의 형태를 취한다? 동사 원형 아니면 ing. 아니요. help는 ing 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요. 투부정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to become 요거 하나 또 이제 첫 시간이니까 내신의 첫 시간이니까 하나 챙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help가 되겠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도와준 건 누구예요?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도와줬고요. 그러면 효율적이 되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뭐에 효율적이냐면 정확하게 적당한 양을 공급하는 걸 얘네가 아주 잘 효율적이 하도록 도와줬어요. 네. 근데 뭘 공급하냐면 그 두 가지. 이때 이 두 가지는 앞문장 관련해서 무엇과 무엇을 다 알맞는 양을 갖다가 공급하는 걸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영양분과 물이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병렬이 여기서 이 보스로 쓰인 거죠. A 더하기 B가 되겠어요. 이 A, B 두 가지. 영양분도 너무 과도하면 이율적이 되는 거고 물도 너무 과도하면 썩어버리니까 딱 적당한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농부들이 지 멋대로 막 한 게 아니라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움을 받았구나. 뭔가 좀 체계적이구나, 과학적이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야 별을 키울 때는 이 정도의 양분이 필요해, 옥수수는 이 정도의 물이 필요해, 이렇게 딱 효율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결국 이 비료의 세계적인 사용량, usage가 has tripled. triple 몇 배가 됐다는 거예요? 3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로? 1969년도 이후로 네. 가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약간 중학교식 문법이지만 since 1969 1969년도는 과거죠. 그러면 과거 이후로면 당연히 과거 다음에 언제까지 의미가 돼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since가 나오면 네. 시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무슨 시제를 써요? 과거. 이런 걸 무슨 시제라고 하죠? 현재.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그죠? 요 현재 완료 시제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공식인 거야. 뭐 가볍지만 그래도 하나 써드린다면 since는 뒤에 언제 시점이 나와야 돼요? 과거. 그쵸. 과거 시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결국 주절에는 과거 이후로 현재까지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주절에는 무슨 시를 쓴다? 현재. 그쵸. 현재 완료를 쓴다. 이런 식의 하나의 공식이 이루어져야지, 이래야지 since의 뜻이 뭐뭐 이후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진아, since가 이후로라는 뜻 말고 또 다른 뜻 하나 있잖아요. 접수사로서 뭐뭐? 그쵸? 때문이라는 뜻이 있죠. 이게 맞으면은 이유로고요. 이게 뭐라도 하나가 시제가 안 맞으면 그때는 때문으로 얻는 거예요. 네. 이 접수사의 뜻도 여러 문법적으로. 그래서 1969년이라는 과거 이후로 지금까지 비료의 사용량이 3배가 됐죠. 네. 그리고 이 irrigation 관계는 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 관계에 대한 전 세계적인 capacity 능력, 수용 능력, 물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능력이 또 그 시기 동안 얘는 또 얼마가 됐어요? 2배. 2배, 더블, 트리플, 얘는 2배가 됐다. 어쨌든 결국 2배가 됐고 3배가 된 것 때문에 내용 문제가 나올 건 아니고 결국 물의 공급과 비료의 사용이 증가했다는 거야, 감소했다는 거야? 증가를 했다는 거야. 뭔가 완벽한 환경을 위해서 두 가지를 잘 공급해주고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증가했구나.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우리의 들판과 밭에다가 피딩,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요, 공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도 주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언제보다도 more than ever,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영양분과 먹을 것과 물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있죠. 네. 점점 증가해서 지금 과거보다는 더 많은 영양분과 물을 갖다 공급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농작물들이 loving it, 그것을 사랑하고 있대. 농작물들도 그게 좋다고 먹으면서 물 마시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때 이세 경우에는 뭘 가르칠까요? 그 물과 영양분 공급을
그렇죠. 물과 양분을 굶겨서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뭘 좋아한다? 영양분 또는 영양과 물이 제대로 공급되어지고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을 좋아하는 상황이 되겠어. 네. 자, 여기까지 글을 읽었을 때 글의 방향성이 뭔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플러스죠. 잘 돌아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잘 공급해서 완벽해지고 과학자의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이 농작물들도 그걸 좋아하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네.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안타깝게도 잘 나가다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luxurious, 럭셔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럭셔리라는 게 사치품이라든가 호화로움이라든가 이건데요. luxurious 하게 되면 발음은 럭셔리에서 luxurious가 되면서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용사로서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이러한 사치스러운 조건이 되겠어요. 이때 이 사치스럽다는 건 누구 입장에 사치스러운 거야?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똥덩어리고 그래 보이지만 누구 입장에 사치스러운 거예요? 농작물 입장에서는 먹고 마실 게 많으니까 굉장히 호화롭고 풍부한 풍요로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치스러운 조건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러한 조건이 have also excited 또한 흥분을 시킨 거야. 근데 누구를 흥분시켰냐? attention 관심인데 누구의 특정한 certain agricultural 뭐적인 농업적인 desirable은 바람직한 건데요. 그쵸? 달갑지 않은 것. 그 달갑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해설지에 달갑지 않은 너 봤어? 아니면 원래 desirable 갖다가 달갑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오늘 수업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 진도가 교과서 3, 4과가 끝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처음 시작했네. 네, 오늘 딱 시작. 네, 되게 역시 2024년 6월 거부터 시작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거를 기대하고 네. 우리도 그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요. 달갑지 않은 거. 근데 솔직히 우리가 정규까지 생각했을 때 이걸 달갑지 않은 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그냥 원래 본뜻으로 네.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벼농사를 짓는데 이 밭에 아니 다른 잡초라든가 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걔네가 바로 달갑지 않은 것,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네. 걔네들의 그러한 관심까지 갖다가 흥부를 시킨 거야. 즉 이때 흥부시키다가 오늘 소프트가 또 그렇게 갔겠네. 네. 관심을 흥부시켰다는 건 관심을 끌었다는 거야, 버렸다는 거야. 그렇죠.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벼농사를 위해서 농작물에 대한 비료와 물을 주는데 꼭 쓸데없는 애들이 그거 받아 먹으려고 끌려들여오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excited가 원래는 흥분시키다지만 끌다, 유혹하다가 되는 거죠. 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because 이러한 농장의 밭들이 loaded with, be loaded with라는 것도 load라는 게 짐을 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로 짐이 실려지니까 뭔가로 어떻게 됐어요? 창고를 다 짐을 싣게 되면 그 창고가 짐으로 가득 차겠죠. 그렇죠? 가득 차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농사짓는 농밭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뭘로 가득 차느냐? 아까 얘기했던 영양분과 물로 꽉꽉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무엇과 비교하여 이 relative라는 게 뭐뭐와 비교하여 뭐뭐와 상대적으로 무엇과 비교했을 때 그러한 the natural land 자연적인 토지 자연 토지와 비교했을 때 영양분과 물이 더 많은 영양분과 물로서 가득 차 있죠. 근데 그 자연 토지는 that surrounds them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원래 인간이 건드리지 않는 그런 자연 상태의 토지에 비교했을 때 더 영양분과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을 건데 대략 끊을 건데 일단 요때 대신 앞에 있는 내추럴 랜드라는 자연 토지를 꾸며주니까 얘는 뭐예요? 주관대가 되겠어요. 랜드가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surrounds라는 단수동사 나오고요. 그러면 누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토지예요? 이때 이 대는 뭘 가리켜요? 이 문장 안에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연.
그 영양분과 물로 가득 찬. 그쵸? 영양분과 물로 가득 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 농장. 농장, 논밭이 된 거, 필드가 된 거죠. 네. 그 농장에 있는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그런 논밭을 둘러싸고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면 거기에는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고 그 주변이 자연 상태의 토지일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래서 얘가 이런 farm fields가 되겠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 네 알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중간 때도 얘기했던 건데 네. 이거 주관대 플러스 동사가 나왔을 때 얘를 갖다가 내가 이거 한 단어로 바꾸는 거 알려줬었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약간 느낌을 보면 앞에 서에서 얘기했죠. A girl who sings a song. 그러면 여자인 여자인데 뭐하는 여자예요? 노래하는 여자예요. 그러면 who sings라는 주관대 플러스 동사를 한 단어로 하면 여자인 여자인데 노래하는 여자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한 단어로. 한 단어. 한 글자로 한 단어. who sings를 이거 다 말로 하면 이게 말로 해도 이제 봐봐요. 써면은 더 잘 보이려나? 클릭사리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서 얘를 갖다가 한 단어로 뭐라고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여자인 여자인데 노래하는 여자애가 되니까 이거 뭐로 바뀌어요? singing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 주관대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ing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그래요. 이제 그 얘기예요. that surrounds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surround. 그쵸? surrounding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land 다음에 surrounding. 요게 되는 거예요. 그 농장의 밭들을 둘러싸는 자연적인 토지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영양분과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가 더 먹을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바람직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로써 이러한 아주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real estate이 뭐예요? 그죠, 부동산이죠. 사치스러운 부동산으로서 호화로운 부동산으로서 real estate은 부동산이고요. 그런 부동산으로서 바람직해지는 거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모든 그런 무작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분별한 그런 위드가 뭐예요? 잡초. 그 지역의 그런 무분별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위주저도 아닌 그런 잡초들에 의해서 사치스러운 부동산으로서 바람직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 사치스러운 부동산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아파트 부동산이잖아요. 집이잖아. 그러면 안 좋은 집보다는 고급 빌라라든가 고급 아파트를 갖다가 선호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런 데가 나쁜 아파트보다는 좋은 아파트가 당연히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뭐 이제 청약하고 이제 추첨하고 이러한 상태가 된 거죠. 결국 원래는 농작물들 자기가 재배하려는 단일 경작의 농작물을 위해서 풍부하게 해줬는데 결국 옆에 있는 랜덤한 잡초들에 의해서도 바람직해지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뭐야? 걔네도 여기 와서 산다라는 거지. 그죠? 걔네도 여기 막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플러스 시다가 안타까운 결과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표현 아니니까 여기서 이 병렬과 그다음에 이 고스트가 뭘 가리키는지 그 정도 보신 다음에 since 정도의 문법은 뭐냐 한번 이렇게 해서 봤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독해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독해도 이제 이게 6월봉인데 그렇게 또 우리가 이제 곧 6월 4일날 모의고사 보냈지만 이 정도 이게 작년 6월이긴 한데 좀 쉽긴 해요, 좀 이게 우리가 쉬울까? 자, 일단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 나왔을까? 한두 개씩. 오늘 3개씩 오늘 3번까지. 그래요? 23번까지? 야, 학교 수업 50분짜리 수업에서 3개면 굉장히 빨리 나가네. 그 1번을 조금 해놨어요. 첫날 약간 기본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공부도 학교 수업 치고는 자, when it comes to 했겠네. 그러면 뜻이 뭐예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en it comes to 그것이 어디 어디 올 때 뭐 요딴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용 표현이고요. 네. 근데 when it comes to가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라는 것 자체가 요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때 이 to가 뭔 to라는 거예요. 뭐뭐에 관하여. 이때 to가 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 그래요 전치사예요. 네. 그죠? 이거 그냥 관련돼서 이거 안 적어도 돼. be used to ing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 뜻이 뭐냐면 뭐뭐에 익숙하다 이 뜻이거든요. 요 에라는 뜻을 했을 때는 바로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때 when it comes to 다음에는 동사가 얘가 전치사니까 동사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요? 동명사 ing 형태가 나온다는 걸 먼저 문법으로 하나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lping 남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거야. 남들에게 도와줄 때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그거 하나요.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여 정도는 이때 helping out의 helping을 오답으로 만들면 문법적인 오답으로는 이때 helping이 뭐가 잘못된 오답으로 나오겠어요. help가 되겠죠. 투부정사가 아니라는 거. 네. to 다음에 helping ing식으로 하는 거. 네. 자, 그것과 관련하여 남들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You don't have to do much. 너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뭐냐? 남들을 도와주는 게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물론 별거 아니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꼭 대단한 거 아니라 사소한 행동으로도 남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가 바로 이 글의 이제 주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이 문장의 문법 하나가 또 숨겨져 있는데 내가 이것도는 하단의 공란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문장 구조 중에 요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 네가 해석한 다음에 뭔가 여기서 약간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찾아봐봐. All you have to do 여기가 주어 부분이거든요. All you have to do 어떻게 해석해요? 해야 할 거. 그쵸? 네가 해야 할 전부. 네. 이거죠. 전부는 뭐 하는 거예요? Come around. 주변에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네가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누군 것 같아요? All you have to. 그렇죠. All you have to do 중에서 이 주어고요. 네. 동사는 뭐 같아요? 이즈와 쇼. 오, is와 show가 동사일 수가 없죠. 왜냐면 is는 삼시 단수인데 show는 s가 붙었잖아요. is만이 주어예요. 아니 동사예요. 소리.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요? 그쵸? come과 show의 병렬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뭔가 이상한 게 is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어떻게 동사 원형과 원형끼리 병렬이지? 요 얘기를 내가 조금 드리도록 하겠어요. 한 문장에 동사는 몇 개? 한 개. 접속사가 없다면 동사는 한 개지. 근데 동사가 지금 is도 동사처럼 보이고요. 물론 얘네는 3인칭 단수는 아니지만 come도 동사고 show도 동사잖아. 오케이?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입니다. 형태가 선행사가 나오고요. 저희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목관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관대는 뒤에 뭐가 나온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물론 이번에는 그 주어 동사의 동사가 타동사여야 되고 네. 또는 자동사 전치사여야 되고 거기까지 들어갔지만 일단 크게는 주어 동사예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물결 뭔가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비동사가 나와요. 이런 형태. 네. 근데 그 뒤에 이 비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자, 여기까지 갖다 적은 다음에 한번 또 이제 정리할게요. 선행사, 목관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 그리고 투부정사.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예문으로 문제 한번 만들어 보면 네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 만들어볼까요? 그러면 the thing that
you need to do. 네. 그죠? 네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is 뒤로 써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hard to study, to study hard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The thing that you need to do 네. is to study 아, hard가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문장에서가 주어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 비동사 뒤에 요때 to가 생략이 가는 거예요. 요 to가. 그러면 결국 뒤에는 비동사 뒤에 뭐만 남는 결과가 나와요? 동사 원형이 남는 거죠. 여기가 동사 원형 나오는 게 바로 이 문장 구조에서의 특이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묶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 근데 이 형태가 약간 더 응용과 변형이 가능한 게 목관대는 뭐 될 수가 있어요? 생략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한 단어 뭘 바꿔요? 관계대명사 중에 what. 이것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이 what you need to do 네. is 원래는 to study인데 to가 빠지고 study라는 원형만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오케이? 요 문법을 하나 챙겨주세요. 그러면 돌아올게요.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할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all 이 선에서고요. You have to do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목관대 대시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형태죠. 선행사, 목관대, 주어 동사. 네. 그리고 나서 is라는 비동사 다음에 come and show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지만 네. 실제로 원래는 여기에서 뭐가 빠졌다는 거야? to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의 형태가 저럴 때에는 저 to 부정사에서 to를 뺀 다음에 원형끼리의 물론 여기는 병렬까지 나왔지만 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to 부정사를 쓰든 동사 원형을 쓰든. 오케이? 이 형태가 됐어요.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네. 남들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해서 너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많은 일을 할 필요 없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네가 해야 할 전부는 그냥 와서 네가 그들에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네. 오케이? 다 별게 아니구나. 꼭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구나. 자, 그 다음 if you notice 알아차리다. 네.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예요? 외로운. 그쵸? Who is lonely? 외로운 누군가를 갖다가 인식하게 되면 아, 저 사람 좀 외로워 보여. 그러면 너는 뭐 하면 돼? 가서 너 외롭니? 가서 그들과 함께 뭐 해주면 하면 돼요? 앉아. 그래요. 자리에 앉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야. 아, 옆에 가갖고 외로운가 보다. 내가 함께 있어줄게. 이 정도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someone이랑 데미 같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이 병렬이 쥐들도 얘네 갖다가 이제 좀 약간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서머는 지금 원래 서머이라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someone 누군가. 그래요, 누군가. 단수예요. 너 everyone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everyone 단수예요.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싹 다 단수예요. 네. nothing, nobody, no one, anything, anybody, any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다 단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서머는 단수거든. 그래서 약간 이게 히스토리를 굳이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약간 이게 의아스럽잖아. 그러면 서머는 단수거든.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you could go and sit with him이라고 했어. 힘이요. 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좀 세상이 바뀌었잖아. 여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요. him or her 이렇게 써요. 남녀 평등을 위해서. 네. 근데 또 지랄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왜 남자가 먼저 나오느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에라이 씨 문법은 틀렸지만 남자든 여자는 그냥 복수 처리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법을 갖다 지키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요때 되면 당연히 서머를 가리키지만 약간 그런 요소 때문에 남녀 평등에 이런 말을 잘못하면 또 이제 괜히 쓸데없이 잔소리 들으니까 비판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담보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니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옛날에 다 man이었잖아, man. 그죠? man이 다 인간을 대표했잖아. 인간, 그러잖아. 근데 이제는 또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다 people로 가는 거죠. man 안 써요, 이제. man and woman에도 또 뭐라 그래?
이제 남녀가 왜 남자가 먼저 나오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로서 이 그 누군가, 그 외로운 누군가에게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if 구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한번 살짝 살펴볼게.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장이거든. 근데 내가 이제 너한테 요구하는 건 문장의 총 개수와 한 번 끊을 때 어서 끊는 게 좋을지를 보는 거야. 만약 네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항상 혼자서 점심을 먹어요. 학교에서도 그런 애들 있냐? 급식 먹으러 가면 혼자 먹는 애들? 아니지, 그냥. 근데 급식장이 좀 이렇게 넓어요. 공간이 자리가 많아요. 네. 좋네. 네. 너는 혼자 먹냐? 아니, 저 같이 먹냐? 자, 그래서 네가 누군가를 줄곧 혼자서만 밥을 먹는 이것도 써먼 단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그래서- 바이 댐셀 썼어요. 바이 힘셀 썼다니까 옛날에는. 아.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해? 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네가 그들과 함께 네.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네. 그렇죠? 두 번째. 그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좀 더 소셜이라는 게 사회적인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사교적인. 솔직히 그 말인데 약간 느낌이 다르지. 사교적이라면 뭔가 사람들과 좀 발이 넓고 네. 아싸가 아니라 인싸 네. 이런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들이 잠시 후에 좀 더 사교적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들은 owe it all to you까지 되겠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한다면 내가 아까 얘기할 거다가 다시 한번 하고 얘기했어요. ow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건 좀 챙겨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나중에 좀 중요하게 나와요. o, a, to, b 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 갖다가 원래 하나 더 적어줄까? attribute이라는 단어도 적어줄게요. attribute. 이 attribut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명사로서는 그냥 좀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그런 것만 들으세요. 명사로는 속성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주로 쓰이는데 명사보다는 동사로는 누구누구 덕분이다. 누구누구 어디에서 기인하다. 어디에 귀속되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 때문이다.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뜻이 겁나게 많아. 그러니까 뭔가 뜻이 외우기가 좀 그지 같은 뜻들이 막 여러 개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원래 오라는 단어는 얘는 빚지다의 뜻이야. 네. 빚지는 거죠. 빚을 지는 거야.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owe 5,000원 to you 까지면 나는 너에게 5,000원을 빚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그러면 그 5,000원은 원래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5,000원을 빚졌어요. 그러면 그 5,000원은 누가 준 거예요? 제가 네가 준 거죠. 그렇죠? 결국 이 A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B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A가 B 덕분이다. 이 5,000원이 네 덕분인 거야. 근데 이게 맨날 덕분이다가 아니라 이게 좋은 거면 덕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쁜 거면 너 때문이다. 너 탓이다. 라는 이 A는 B에서 나왔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이 독해에서는 그 모든 것이 A가 B 덕분이다. A가 A를 적을게요. A를 B 덕분으로 여기다. A를 B 덕분으로 여기다.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이 딴 데서 독해할 때에는 뭐 A가 B에서 비롯되다, A가 B에 귀속하다, A가 B에서 기인하다 막 이상한 뜻을 쓰는데 결국 다 ow든 attribute든 A가 B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너에게서 나왔다, 너에게 빚졌다라고 여긴다는 거야. 아, 이건 다 네 덕분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 해봤던 거. 자, 첫 번째 문장. 주어 동사 문장이 지금 총 몇 개가 나온 거예요? if부터 you까지. 유가 어디? if부터 you까지. 아, 네, 다섯 개까지는 봤는데 내가 6개까지는 안 보이는데 봐봐요. 1번 뭐야? 일단 4개로 보기 좋은데 괄호는 그냥 묶었죠?
바로 묶었죠. 그다음에 네가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네. 그죠? 주어 동사. 네. 네가 그와 함께 가서 자리에 함께 앉아요. 네. 주어 동사. 그러면 그들이 좀 더 잠시 후에는 뭐가 돼요? 좀 더 사교적이 되기 시작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그 모든 걸 너 덕분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주어 동사. 총 몇 개예요? 아, 네. 네 개. 제가 위에서 저위 if부터 해가지고. 이 풀에 갖다가 아 위에 if부터 네. 아니, 설마 여기부터 봐야겠죠. 그러면 나랑 똑같이 네 개를 본 거지. 네. 그러면 그 네 개의 문장들에서 한 번만 끄면 어디서 끊을래? 한번. 네 개 문장이면 세 번 끊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끊는 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인데 그거 다 빼고 한 번만 끊으면 돼. 전그 댐이랑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if라는 접수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A and B, C and D 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죠. 만약에 A하고 B 한다면 네. C하고 D 할 것이다 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다시 한번 네가 만약에 네.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어. 네. 근데 거기 끝나면 안 돼. 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가갖고 함께 자리에 앉는다면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들 잠시 후에 after while 좀만 있으면 네. 좀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요. 네.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모든 걸 자기가 사교적이 된 걸 네 덕분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내용 파악을 이해하시면 되세요. A와 B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C하고 D 하게 될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런 문장 구조를 본다는 거죠. if절이 나오고 if절 안에 A and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에 C and D가 나온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절은 현재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주절의 경우에는 will과 will의 미래 시제가 따닥 이제 시제도 약고 현재 미래 여기 따닥 맞춰져 있는 거지. 네. 그죠? 그러면 오 있는 문장에서 이 올이 그 A가 되는 거예요. 이 올을 어떻게 이 넣으면 뭐로 가야 될까? 그 A로 가야 될까? B로 가야 될까? C로 가야 될까? 저거 O A to B. 그러니까 요 A를 갖다가 네. 그죠? 아, 그렇지. 네. O, A to B 네. 이 모든 것을 너 덕분으로 외울 것이다. 네. 근데 나 질문은 이때 이 어에 조금 더 아.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 그럼 뭐가 되겠어? 그 저기가 소셜. 그치 그래 야, 네 얘기를 이게 아니라 난 이제 이걸 받아들인 거지. 아, 그래서 네. 오 내가 네 덕분에 사교적이 됐어. 네. 내가 친구가 생겼어 라고 되는 거죠. 이때 이 덕은 그 모든 것이 사교적이 된 거. 인싸가 된 거. 이걸 갖다가 야, 너 덕분이야.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해 될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a person's happiness 한 사람의 행복은 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관심. 관심. 결국 관심에서 행복이 나온다. 우리가 좀만 관심 가져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야. 네. 그래서 there are too many people out in the world. 이 세상 바깥에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feel 느껴요. 뭘 느끼냐면 feel like 뭐가처럼 느껴요. 모든 사람들이 네. 그를 까먹었고요. 그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아, 이것도 문장은 유치하긴 하지만 too many people out in the world를 이렇게 한번 묶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때 후는 주관대이면서 선행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people이 선행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치하긴 하지만 world가 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where라든가 which라든가 이런 걸로 가면 안 돼. 네. 그리고 또 뭐까지 해야 돼. world는 단수지만 네. people이 복수기 때문에 feels가 아니라 feel. 이것도 스위치를 갖다가 봐야 되거든요. 스위치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 바깥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렸어. 모두가 나를 다 무시해. 라고 느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죠. 네. 그래서 비록 네가 그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 passing by 너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것도 앞에 독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someone passing by를 이 passing 한 단어잖아요.
얘가 다 두 단어로 바꿔보면 who 패스 passage가 되는 거지. 이런 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이게. 성이 단수치고 그렇죠. who passage가 되는 거. 네. 옆을 지나가는 아무 누군가에게 안녕이라고 말할지라도 별게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녕이라고 말할지라도 네.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네. 근데 마치 뭐처럼 이때 like는 조금 더 주의할 때 뭐뭐처럼인 걸 알거든. 네. 근데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뒤에 someone cares가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때 like는 품사가 뭘까요? 보통 like는 전치사 뭐뭐처럼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요. 얘네가 접속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뒤에가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접속사가 되겠어요. 그럼 근데 해석은 뭐뭐처럼. 어려우실까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뭐만 한 것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녕이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근데 그들은 기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분이가 좋아질 거라는 거야. 마치 뭐처럼 누군가가 너에게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남들이 신경을 써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인사 하나만으로 아 쟤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쟤가 나를 좋아하나 봐.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안녕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네. 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질문이 짧아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어요. 하나 더 하고 쉬었다가 두 개 정도 하는 게 원래 조금 약간 괜찮은 양인 것 같은데 뒤에 맞아 보기네. 23번 보겠어요. 자, 여기까지도 학교에 수업을 했다는 거죠? 네, 여기 하다 끝났어요. 중간. 아, 오케이, 오케이. 밖에서 문제 어쩔 수 없죠, 근데. 수업하다가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23번이 네. 우리는 종종 뭐 하냐면 우리의 도전을 갖다가 이거 make cut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뭔가를 삭감하다, 줄이다, 끝내다 뜻인데 뭐예요? 줄이다, 멈추다. 우리의 도전을 끊어버리는 거야. 멈춰버리는 거야. 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take the easy route. 어떤 경로를 택해요? 쉬운 그쵸? 쉬운 경로를 택하는 거죠. 네. 우리는 종종 뭔가 열심히 도전하던 그런 것들을 멈춰버리고 네. 쉬운 경로를 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쵸? 효율성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when taking the quick exit 빠른 출구를 우리가 택할 때 이것도 쉬운 길이에요. 빠른 출구, 가까운 문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빠른 출구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fail, 실패하는데요. 뭘 실패한다?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acquire는 뭔 뜻이에요? 얻다. 그죠? 획득하는 걸 실패한다. 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내가 문법을 갖다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일단 쉬운 거 봅시다. fail이라는 동사는 실패하다인데 얘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누구만 나와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치고 fail과 refuse는 먼저 하나 챙겨주세요. 네. fail과 refuse는 뒤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refuse는 거절. 그죠? 이건 거절하다 거부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두 개를 외워야 되냐면 네. 보통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뜻이 좀 좋은 애들이야. 우리 그냥 생각해봐요. want이잖아, want. hope, 네. 그 다음에 plan, 아. 뭐 promise, expect, decide, 네. 뭐 agree, learn. 근데 얘네들은 부정적인 뜻임에도 불구하고 투부정사를 취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노리고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뒤에 to acquireing 아니고 네. to acquire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네. 아까 주관대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그걸 ING 바꿔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때 이 taking을 빠른 출구를 택할 때, 지름길을 택할 때 누가 지름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하기 위한 힘을 획득을 못하게 되니까 누가 지름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겠죠. 그러면 when taking이 when we take 주어 동사가 ing가 되죠. 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분사구문이야.
접속사를 남겨뒀고요. 양쪽 문장에 주어가 똑같으니까 빼고요. 시제가 같으니까 ing 붙여가지고 분석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약간 이 문법이라는 게 물론 따로따로 배우긴 하지만 여기다 껴 맞추면 저게 되고 저기다 껴 맞추면 저게 되고 항상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결국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노력과 도전을 멈추고 쉬운 길을 택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못 얻으니까.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안 좋은 거구나. 자, 근데 요런 문장이 솔직히 약간 좀 삐끗한 문장이거든. 우리는 종종 쉬운 경로를 택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쵸.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반대하면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개선하려면 어려운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요령을 피우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빨리 외우고, 그죠? 야, 이렇게 이런 거지. 내가 빨리빨리 하고 쉽게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실제로 기술이 향상되지가 않는 거지. 목적은 이거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용도로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코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숙달을 숙련된 mastery, 숙련, 숙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의 숙련과 숙달이냐? In the key areas of life, 삶의 어떤 영역? key. 그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에서의 기술을 갖다가 숙련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기술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빠른 길로 가는데 빠른 길로 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영역에서의 숙련됨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면 바로 그 기술들이 핵심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의 핵심적인 도구예요? That can be useful. 우리의 경력과 건강과 prosperity라는 단어는 뭐예요? 번영. prosper한 단어가 번영하다의 동사거든요. 번성하다, 번영하다. prosperity, 번영. 결국 이 핵심적인 도구가 우리의 경력과 건강과 번영에 아주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바로 이런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논리가 살짝 연결어가 없이 막 집어들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따가 또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매우 성공적인 운동선수죠. 운동선수들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들이 뭐뭐 때문에 because of가 나왔네요. 더 좋은 장비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들은 무엇에 의해서 성공하냐면 by facing hardship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고난, 역경, 어려움 이런 거죠. 역경을 직면함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경을 갖다가 직면하는 게, 마주하는 게 뭐하기 위해서? 이런 힘과 기술을 또 획득, 얻기 위해서 역경을 마주하고 그렇게 직면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이 승리를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통해서? preparation, 뭐예요? 그렇죠. 준비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쉽게 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차곡차곡 준비를 함으로써 승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준비라는 게 바로 뭐냐? 강조구문이 나왔어요. 이치에다가 네모칸을 치고요. that에다가도 네모칸을 치세요. 이때 강조구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가 되는 거지. 그래서 that set them apart, 이게 set apart라는 표현이 원래는 분리시키다, 따로 두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뭔가 부각시키다, 그들 갖다가 눈에 띄게 하다, 두드러지게 하다, 부각시키다, 눈에 띄게 하다, 두드러지게 하다. 그들을 두드러지게 하고 부각시킨 것은 바로 뭐다? 정신적인 준비, 그 다음에 승리하는 승리자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전략과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을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강조구문임에도 동시에 너 이때 that 봤을 때 이거 강조구문이거든. 근데 이때 대시 뒤에 set them apart가 나온 걸 보니까 이때 대시 관계대명사 누구랑 좀 비슷해요. 그쵸? 이 주관대의 역할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때는 맞아요. 뭐라고요? 역할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끔은 구별하는 문제도 가끔은 있지만 우리는 그냥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때의 that을 앞에가 사물이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that 대신에 뭘 써도 돼요? 위치. 이거 위치 써도 돼요. 그리고 또 뭐까지 생각하면 얘 주관되니까 뒤에 동사가 set 나왔죠? 네. 앞에 선행사가 지금 몇 개인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set가 아니라 set. 이 수일치까지도 네. 주관대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주관대 역할에다가 set이라는 복수동사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 여기서도 세팅.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완전 관계 그 방조금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아, 그때에는 that set을 세팅으로 안 써요. 네. 다시 한번 어느 부분부터냐면 그리고 매우 성공적인 선수들은 장비가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야. 네. 그들은 어떻게 이기냐면 네. 그들의 어떤 강인한 힘과 기술을 얻기 위해 역경을 마주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준비를 통해서 승리를 하는데 결국 그들을 남과 분리시켜주는 것, 즉 남으로부터 분리시키는가 두드러주는 거잖아요. 네. 부각시켜주는 건 바로 정신적인 준비와 마음가짐, 승리자의 마음가짐과 전략과 기술 등등이다. 가지가 되겠어요. 결국 이러한 힘, 이러한 능력과 힘이라는 건 이러한 힘겹게 싸우는 스트러글, 분투, 고생, 분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힘겹게 싸우는 거. 근데 뭐로부터 아니라 from taking the path,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이에요? 최소한. 그쵸? 최소한의 저항이 없는 평탄한, 쉬운 그런 길을 택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고생하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힘이 나온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가져왔는데 partnership 역경이라는 건 일단 not just에다가 밑줄 주세요. not just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not just A but also B 막 이런 거예요. not just가 뭐랑 똑같아? not 올수. 그러니까 not A 버들수. 그렇죠.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 hardship 역경이라는 건 어려움과 역경이라는 건 잠깐만 우리 앞에 있는 다음번을 위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네. 그 역경이라는 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냐? We will ever have in life. 우리가 인생에서 네. 쭉 갖게 될 가장 훌륭한 선생님일 수가 있다. 가 되는 거죠. 일단 쉽게 한번 볼게. 이때는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선생님인데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서 가지게 될 선생님. 관계대명사 못 관대. 그러니까 선행사 사람이니까 가장 원칙적인 형태는 whom이 되는 who도 되지만 네. whom을 써야겠죠. 그러면 뒷문장에 어디가 불안전해요? 그 인디 해브디. 해보지. 네. 지금 네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teacher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선생님을 갖게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아니면 뭐 이제 회사의 이제 상사라든가 네. 아니 또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우리가 인생을 갖게 될 그러한 선생님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 될 것이다. 결국 이제 이 문장, 두 문장을 내가 한번 연결시켜볼게요. 뭐냐면 네. 쓸 거 쓰시고요. 네. 봐봐. 네. 역경이라는 건 단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다음번을 위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그 역경이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선생님 중에서 최고의 선생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not only A, not just A, but also는 생략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A랑 B를 찾는다면 뭐가 A고 뭐가 B일 것 같아요? 교훈이, 레슨이 네. A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B는 greatest teacher. 그렇죠. greatest teacher가 B가 됩니다. 역경이라는 건 교훈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다. 교훈과 선생님은 똑같은 거 아니야?
교훈도 우리가 배우는 거고 선생님도 우리를 가르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엔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우리가 역경을 겪을 때 역경을 겪으면 지금 현재는 편해요. 어려워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러잖아. 뭐 고생한 만큼 이제 배우는 게 네가 지금 고생해도 나중을 위하면 뭔가 또 우리가 단단해지고 지금은 힘겹지만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강해질 거 아니야. 결국 우리 앞에 있는 다음번을 위한 교훈. 내가 이번엔 힘들었지만 다음번엔 쉬워질 거야. 이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도 우리에게 계속 지금에도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힘들면 지금 바로바로 성장을 하죠. 이번엔 힘들었고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잘할 거야가 아니라 이번부터도 교훈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다음번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지금 이번을 위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가 됩니다. 약간 미래적 개념, 현재적 개념. 물론 미래 시이지만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주니까. 이런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흐름이 조금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뭔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는 것도 그냥 나는 대파로 인생을 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것도 뭐 발전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한 거거든. 근데 알고 보면 오히려 어려운 길을 택했을 때 역경을 겪었을 때가 더 잘 된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흐름과 약간 위치 같은 것들이 좀 봐야 됩니다. 약간 연결하고 however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as a result 이런 게 없어요. 연결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자들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도전을 멈춰버리고요. 그리고 쉬운 길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쉬운 출구, 쉬운 길을 택할 때 우리는 남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는 것도 우리의 기술을 더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 오케이? 근데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핵심 영역, 우리는 이제 공부겠죠. 그런 것들에서의 숙련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많은 사람이 노력을 안 해. 그러면 이 기술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나중에 도움될 기술들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안타까운 상황. 근데 성공적인 선수들, 즉 훌륭한 선수들은 장비가 좋다고 해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야. 장비가 좋으면 경기가 쉬워지겠냐, 어려워지겠냐? 쉬워지죠. 그렇지. 장비가 워낙 좋으면,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경기가 쉬워질 거 아니야. 쟤보다 내 장비가 더 좋으면 내가 더 점수를 낼 수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쉽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들은 역경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고요.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겼다는 거지. 결국 그 역경을 갖다가 직면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준비. 정신적 준비와 승리자의 마음가짐과 전략, 기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두드러지게 된 거라는 거죠. 결국 이 그들의 힘은 고생에서 나왔다는 거죠. 저항이 적은 편안한 길을 택한 것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경이라는 건 이제 역경은 플러스가 됐잖아요. 이 역경이라는 건 나중을 위해서의 교훈.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잘할 거야. 그것뿐만이 아닌 거야. 그렇죠? 이 역경 자체가 지금에서의 우리의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이다. 까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잘 하셨다가 0, 3개, 5.